불륜녀가 먼저 알렸다. 임신이라는 이름의 폭탄. 사모님, 저 임신했어요. 남편분 아기예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던져진 폭탄 선언.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의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임신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36살,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 정우는 39살로 무역회사 본부장이에요. 딸 서연이가 6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10-3x-x.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혹시 유치원에서 걸어오는 건가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모님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최유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최유진 씨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 씨 아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남편인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여자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저는 몰랐어요. 정우 씨가 결혼했는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랑 정우 씨가 사귀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반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사진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여자가 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3개월째예요. 정우 씨 아기예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진단서도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보내세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여러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산부인과 진단서. 산모 최유진. 임신 13주 확인. 예정일 2025년 7월 5일. 두 번째 사진. 초음파 사진. 작은 태아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과 최유진이 함께 찍은 셀카.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네 번째 사진. 남편이 보낸 문자. 유진아, 사랑해. 오늘 밤에 보자. 다섯 번째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라는 첫마디. 최유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계속 말하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우 씨가 결혼한 줄.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예요. 저는 XX 상사에서 일하는데 정우 씨 회사랑 거래하면서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 5월쯤이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처음엔 업무로만 만났는데 정우 씨가 식사 제안하시고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결혼한 줄 몰랐다고요? 반지 안 끼고 다녔어요? 아니요. 반지 끼고 계셨는데 아내랑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곧 이혼한다고. 전형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네. 저는 임신은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이요. 남편은 알아요? 네.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근데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임지겠다고요? 네. 아기 낳으면 같이 키우자고. 저랑 이혼하고. 네. 남편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처리할 텐데. 그게 정우 씨가 이혼 서류를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그래서요. 사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저를 속인 건지. 확인했잖아요. 우리 이혼 안 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몰랐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임신까지 해놓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피임은요?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나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나을 거예요. 남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제 아기니까요. 남편 아기이기도 하죠. 제 남편.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남편의 외박과 맞물린 불안.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저녁 먹을래? 응, 고마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오늘 회사 어땠어? 바빴어. 거래처 미팅 때문에. 거래처. 최유진을 만난 건가? 어느 거래처? XX 상사. 최유진의 회사였습니다. 거기 자주 가? 요즘 자주 가지. 큰 계약 진행 중이라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었어요. 여보. 응? 요즘 야근 많아졌지?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출근도 하고. 어쩔 수 없어. 힘들겠다. 괜찮아. 대화가 끊겼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예전엔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야, 휴대폰 비밀번호 뭐야? 왜? 내 폰 배터리 없어서. 아, 잠깐. 남편이 직접 잠금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최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유진 씨, 저예요. 네, 사모님.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예요? 어제요. 어제. 남편이 거래처 미팅 갔다던 날. 어디서 만났어요? 호텔이요. 어느 호텔이요? 강남역 근처 XX 호텔. 몇 시간 있었어요? 3시간쯤. 남편은 저녁 8시에 집에 왔었습니다. 회사 퇴근 시간이 6시니까 3시간이면 맞았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듣고 싶어요. 같이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는데도요? 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아기 건강하냐고. 조심하라고. 다정하네요.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그보다 남편이 저랑 이혼 얘기 꺼낸 적 있어요? 네. 자주요. 뭐라고 했어요? 곧 이혼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언제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임신 알고 나서요. 한 달 전이네요. 네. 남편은 한 달 동안 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임신 진단서 사진이 도착한 순간, 그날 저녁 남편과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앉아.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뭔데? 심각해 보이네. 최유진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XX 상사 최유진. 아, 거래처 담당자? 응,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임신했대. 당신 아기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야? 미안. 사실이구나. 수진아. 몇 개월째래? 3개월. 언제 알았어? 한 달 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말할 수가 없었어. 이혼하려고 했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계획 다 세워놨어? 미안해. 미안해서 끝나? 8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피임하면 되잖아. 실수였어. 실수? 3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어? 한 달 전에 알았으면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유진이 보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진단서, 초음파, 셀카, 호텔 사진. 이게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모른다고? 아이 아빠인데?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생각? 뭘 생각해? 이미 임신 3개월인데? 나도 혼란스러워. 나는 안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주일 초. 일주일 후에 답할게. 일주일? 응. 제대로 생각해보고 답할게. 알았어. 일주일. 부정하던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 회사. 또 야근? 응.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최유진을 만나고 온 거였죠. 사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7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함께였죠. 최유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배가 조금 나와 보였습니다. 둘이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남편과 최유진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유진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남편도 손을 뻗어 배를 만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최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뭔가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 둘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어? 회사. 거짓말. 뭐? 최유진 만나고 왔지?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행했어. 손잡고 걷는 거 다 봤어. 수진아. 배도 만지더라. 애정 넘치던데? 미안해. 미안해? 그게 다야?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며? 생각은 개뿔. 최유진이랑 데이트나 하고. 나도 복잡해. 복잡한 게 뭐가 있어? 선택해. 나랑 서연이 아니면 최유진이랑 그 아이.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 못하네. 이미 선택한 거지. 아니야. 그럼 뭐야? 둘 다 가지려고? 시간을 줘. 시간은 무슨?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출산 이후 남편의 선택. 다음 날 남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자. 예상했지만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최유진 선택한 거야? 응. 왜? 아이가. 내 핏줄이잖아. 서연이도 당신 핏줄인데? 알아. 근데 최유진은 혼자야. 도와줘야 해. 나도 혼자 될 건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저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서명해. 알았어.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위자료는 8천만 원. 양육비는 월 200만 원.
그렇게 할게. 서연이는 내가 키운다. 응.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최유진이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최유진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아이를 두고 갈라진 두 집. 이혼 후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바빠서 못 와. 아빠 보고 싶어. 주말에 볼 수 있어. 남편은 한 달에 2번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이는 설레며 준비했어요. 엄마 예쁜 옷 입을 거야.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 우리 서연이 예쁘네. 하지만 남편이 서연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아기 있대. 그래? 응. 아빠가 동생 생겼다고 했어. 그렇구나. 나도 동생 보고 싶어. 그건 안 돼. 왜? 그냥. 안 돼. 서연이가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집에 사는 거야? 왜 우리랑 안 살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무너지는 일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대. 아이까지 만들었다며? 불쌍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그냥 살아. 힘들지? 혼자 애 키우는 거. 응, 힘들어. 그래도 잘 이겨내. 위로의 말이었지만 상처가 됐습니다. 서연이도 유치원에서 힘들어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 아빠 어디 갔냐고. 뭐라고 했어? 아빠는 바쁘다고 했어. 잘했어. 근데 엄마, 아빠 정말 바빠서 안 오는 거야?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내린 마지막 결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서연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 그래? 다행이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우리 서연이 잘했네. 서연이는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겨냈어요. 어느 날 최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수진 씨. 왜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 가정을 망쳤어요.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원망도 그만할게요. 이제 지쳤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임신이라는 폭탄이 제 삶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서연이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서.